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아우디 폭스바겐 불매운동 및 공정거래위원회 손톱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이정조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차량 대금 횡령 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기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정가를 책정해놓고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며 이윤을 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라며 가격을 폭풍 할인하여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을 바보 만드는 악덕 상수를 중단하라. 오늘 기자회견 직후 아우디 고진모터스와 폭스바겐 클라스 오토의 전현직 영업사원들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 뿐만 아니라 디젤 게이트 당시 외국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이 천문학적인 금액 보상과 벌금 등을 순순히 수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한 공정위 가진금 겨우 373억 원에 대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한국에서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수많은 불법 부당행위를 저질러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더 이상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자, 이제 좀 이번에 Q7 사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 연맹에서 판단할 때 이 Q7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판매입니다. 지금 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는 이제 이 판매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맘대로 파는 건데 왜 상관이냐 이런 이제 태도를 제가 좀 사실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법망도 좀 요리조리 좀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대처를 하실 말이 안 것인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단순한 프로모션이었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자기들이 전무후무한 할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한정 대수라 했는데 이미 한정 대수를 엄청나게 넘겼고 그다음에 뭐 예약이 반도 안 됐는데 예약 초기부터 예약이 오버됐다고 그랬고 사기를 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전한 사기 판매죠, 이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그 법적 요건 충분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카톡을 보냈다든지 녹음을 했다든지 그런 이제 증거를 남긴 영업사원들은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또 그냥 하면은 그나마는 또 법에 가서 나 안 그랬습니다 이러고 또 빠져나가기 십상이거든요. 네, 다음은 Q7 사전계약 구입 피해자분들의 설명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우디에 대한 믿음과 평상시 꿈꿔왔던 차에 대한 기대로 7월 16일 사전계약 시작일과 동시에 사전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아우디를 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딜러사들이 저같이 아우디를 믿고 좋아해서 미리 차를 산 고객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판매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할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예약 구매자 고객에 대한 아우디 코리아의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스트레스. 아우디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사기 판매 행위를 자행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저희도 뭐 8월 사전 예약을 하고 저희가 그 인수 받은 건 9월 27일 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10월 초에 다시 놀랍게도 저희 이쪽에다가 바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런 의도를 저희는 정말 모르겠고요. 판매한 사람까지 그걸 보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 3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의 그 가격 중에 그 정도가 아마 그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추가로 프로모션을 해서 사기 판매 행위를 좀 자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전부 대응하는 게 같은 패턴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잘 짜여진 그리고 제대로 잘 기획된 이건 사기극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00만 원 바우처 뭐 그런 그 보상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300만 원 바우처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 등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기념품들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구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는 거를
금액 대신에 바우처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 기간이 3년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3년은 차량을 처음에 최초 구입하고 나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워런티 다, 기간입니다. 갈아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기본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바우처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 같은 데서 보통 또 부품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타이어를 바꾼다. 그럴 때도 이게 뭐 커버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겨울을 앞두고 겨울철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제가 귀를 좀 의심을 했는데 타이어 한 개당 14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40만 원 수입 차량도 4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작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국내 저희 많은 타이어 전문 매장 같은 데 가면 타이어 한 개당 20 내지 30만 원이면 충분히 고급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브랜드인데 제가 뭐 특정 브랜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우디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한 개당 14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바퀴 2개만 간다 그러면 바우처를 다 쓰고 20만 원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태를 사전 예약을 한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결론은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기 판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 나오게 됐고 급기야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나서게 됐습니다. 기자들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회사의 오락가락 판매 정책에 농락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꿈꿔온 드림카를 어렵사리 구했는데 회사의 이상한 판매 정책으로 그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그들이 팔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온 소비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매 행태의 피해자들입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8일 2019년 한국 신재생에너지 학회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제7대 회장을 맡은 진우삼 회장은 신재생 분야 기술개발과 논문에서 2019년을 빛낸 회원사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된 이 시상식에는 6대 회장을 역임한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이영호 이사장도 배석했습니다. 학술대상 수상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재호 박사. 산업진흥대상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업진흥대상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 2019년을 돌아보겠습니다. 학술대에서 논문을 통해서 또 산업계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또는 우리 보급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공헌으로 오늘 수상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재생에너지, 학문과 산업과 기술 발전에 초석이 되고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탄소 제로의 사회를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회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여러분 앞에 송년회를 한다고 이렇게 잘했으니까 새삼 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학회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냈고 또 우리 한국에서 리뉴얼 에너지 100, 즉 RE100을 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응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업무보고를 했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학회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장 맏형격이라 할까요? 이런 이제 학술단체고 회원은 저희가 4,000명이 이제 활동하고 있고 회원 중에 한 70% 정도는 학계에 많이 계시고 또 나머지는 연구원이라든지 기업의 연구소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수상하신 분 보겠지만 또 기업들, 법인 회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함축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거로 봐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목적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재생을 하는 목적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대응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클라이미트 액션, 그래서 기후 대응이 되는데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는 게 그런 목적과 좀 합일질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 개발, 산업, 보급 이런 데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나라가 갈 일은 바로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을 함께 나가는 보급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우리는 95% 에너지를 수입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그게 다릅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수출을 합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해외에 의존한 국에서 에너지의 어떤 독립을 넘어서 수출국이 된다는 게 바로 신재생에너지 세상이고 이 트랜스폼이 즉 시프트가 바뀌는 겁니다.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는 산업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김사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디카이렉에 맞추어서 RE100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관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사를 우리 학회의 많은 발전이 인사되겠습니다만 국제화, 세계화에 좀 초점을 두어서 신재생에너지 학회의 세계화, 국제화 감사합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은 원자력으로 주로 알고 있고 또 원자력과 최근에 신재생 간에 여러 가지 또 잘 협조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신재생이 늦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새만금 사업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 건대사는 신재생 에너지 학회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든든한 기반에 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는 지금 제9회 2019 경기도 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쓴 의원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언론인연합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회 2019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 11명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광역의원은 김직난, 성수석, 박덕동, 양경석 경기도의회 의원, 기초의원은 조석환,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조호순, 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원, 서학원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원이 선정됐는데요.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동료 의원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박익희 경기언론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뉴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에 언론인들은 언론의 위상 정립에 힘써야 한다고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수상자들에게 경기도민과 지역민을 위해 멋진 의정 활동을 펼쳐 더욱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길 경언련 회원사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은 그동안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11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3회 수상자인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사에서 주시는 상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뜻깊다면서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019년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 시군과 함께 손잡고 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그 가려운 곳을 또 애환을 또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수상자분들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경기언론인연합회가 1년 동안 의정만 바라보고 충실히 활동하신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수상자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면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언론으로서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역할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조오순, 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 2명이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기쁜 마음을 드러낸데요.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5년 만에 처음 상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상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언론인연합회에서 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남은 기간 더욱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상자들 중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덕동 의원을 만나 수상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박덕동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수상할 그 자격이 있어 하던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입시 위주, 경쟁 위주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창의적이고 아이의 기본이 된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경기언론인연합회는 2011년 경기도에 연고를 둔 언론사들이 모여 출범한 언론인단체로 현재 경기데일리, 경기인뉴스, 경기일뉴스, 경인저널, 경인통신, 경인투데이뉴스, 교통뉴스, 농촌여성신문, 오산인터넷신문, 에코피아뉴스, PBS 평택방송 등 11개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교통뉴스 12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지난 수요일 아우디 폭스바겐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소비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놓고 할인해주는 척 생색을 내다가 이후 더 높은 할인율로 차를 판매함으로써 먼저 구매한 고객을 우롱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한 아우디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박경숙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